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안전학회 건설기계위원회 호종관입니다. 금일 제가 선정한 주제는 건설공사의 대형 모듈 시공장비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모듈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모듈화 장비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또 시공 사례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 시점에서 국내 모듈화 시장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모듈 시공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화 시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화 시공은 제조업의 공장 대량 생산을 건설업에 도입한 것으로 현장 외부 즉 옵사이드에서 건설을 모듈로 제작, 운송해서 온사이드에 설치, 조립하는 공법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완성품의 70~80% 수준으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건설 현장에서 조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서 분야별 사례를 보고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호주 멜버른 시의 42층 건물로서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6개월의 공기를 18개월로 약 30%의 공기 단축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 페트로바스사의 부유식 생산 및 저장 장치 선박을 최대 2,000톤급 30개 대형 모듈화 공법으로 건조되었습니다. 또 맨 오른쪽 사진은 현재 서울시 발주로 공사 중인 월드컵 대교의 강교 상판을 약 1,760톤짜리인데 블록을 모듈화로 설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듈화 공법은 대형 건설 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듈화 시공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신빙성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사인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준비와 기초 작업과 동시에 모듈을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켄지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공기 단축이 20 내지 50%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비용도 2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에서는 모듈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 정도 또 비용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화 시공에서의 장비의 역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듈화란 현장 외부에서 제작한 모듈을 운반해가지고 현장에서 양중 및 조립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측 도표는 맥켄지사에서 만든 표인데요. 모듈화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듈화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외부 제작장에서 제작할 때 복잡도와 그 규모가 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화 시공에서의 핵심 기술은 대형화된 모듈을 운반하고 양중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형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듈화 시공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화 시공 장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량물 운반 장비로서 SPMT, 스키딩 시스템, APS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양중 장비로 타워 크레인, 링 크레인, 크롤라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수 양중 장비로 잭업 시스템과 스트랜드 잭, 타워 리프팅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량물 운반 장비인 SPM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MT는 고중량의 다양한 크기의 화물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듈 확장식 운반 장비로 자주식 모듈형 운반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프로펠드 모듈러 트랜스포트, 이렇게 약자로서 SPMT라고 읽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주로 사용되는 6축짜리 SPMT 모듈로서 인양 능력이 240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급속 교량 시공법에 사용되고 있는 SPMT 적용 장면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통해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SPMT는 각 바퀴들이 독립적인 유압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서스펜션의 실린더를 상승 또는 하강시켜서 상하차가 가능합니다. 또 서스펜션의 유압 실린더들은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도로의 레벨 차이를 집안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듈로 설계돼 가지고요, 차량들을 앞, 뒤, 또 좌우로 연결해서 다양한 넓이의 화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된 SPMT들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향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SPMT를 사용해서 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LNG 생산 플랜트 모듈로 중량이 5,200톤이며 SPMT를 이용해서 모듈을 바지선에 선적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홍콩 이미그레이션의 지분 구조물로 중량물이 606톤인데 이때 동원된 SPMT는 총 32축이며 총 인양 능력은 1280톤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중량물 운반 장비 두 번째인 스키딩 시스템입니다. 스키딩 시스템은 고하중의 화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로 유압 실린더 등으로 발생한 수평 외력을 이용해서 화물을 트랙이나 주행로를 따라 굴리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장비입니다. 이때 주행로와 고하중 화물 사이에는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는 테프론 패드나 롤러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프론 패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작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는 있는데요, 화물 중량의 5 내지 8% 정도의 수평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 파리 지하철 현장에 TBM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스키딩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 방향으로 트랙이라 불리는 주행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행로에는 회색 테프론 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따라 외력을 줄 수 있는 유압 실린더와 실린더 로드가 연결되어 화물을 지지해주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실린더의 스토크만큼 주행 방향으로 화물에 연결된 노트를 밀어주고 다시 노트를 당겨서 실린더가 전진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반복해서 화물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실린더를 고정해주는 걸쇠와 같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는 제작사마다 약간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키딩 시스템 적용 시스템 사례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체르노빌 원전의 덮개 구조물로서 중량은 36,200톤입니다. 스키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덮개 구조물을 설치 장소로 운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해양 플랜트 대형 구조물로서 중량은 최대 44,000톤이나 됩니다. 이것도 스키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박에 선적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P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스키딩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주행로와 화물로 간의 공기층을 형성해서 주행을 위한 수평력을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화물과 주행로 간의 마찰력은 1%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톤급이 하중을 옮기는데 2톤 이하의 외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APS와 유사한 에어캐스터라는 장비의 원리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압축 공기를 캐스터의 주입구에 넣어주면은 캐스터의 백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 공기압은 화물의 무게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화물의 무게 이상으로 공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공기 주머니 하부로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얇은 공기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종의 호버크래프트와 같이 그 화물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량물 운반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형 양중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양중 장비 중에서 첫 번째로 타워 크레인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고층부로 자재를 양중하는 데 사용하는 자립 상승 타워부를 갖는 크레인입니다. 인양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10톤 미만은 소형, 20톤급 미만은 중형, 30톤 이상급은 대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싱가포르 PPVC 프로젝트에 사용된 50톤짜리 플랫톱 타워 크레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PPVC 프로젝트에 사용된 40톤급 해머헤드 크레인이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아파트를 레고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미 140m의 최고층 아파트를 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192m짜리 아파트를 준공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양중 장비의 두 번째 중에서 크롤라 크레인입니다. 크롤라 크레인은 이동체로 크롤라를 갖는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왼쪽 사진은 750톤 크롤라 크레인 가지고 240톤급 교량 상판을 인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300톤 크롤라 크레인을 가지고 984톤의 기계류를 인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300톤급 크롤라 크레인은 국내에서도 인양 능력이 가장 높은 크레인으로서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작사로는 독일의 닛벨이라든가 대막, 미국의 마니토악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양중 장비 중 세 번째 링크레인입니다. 링크레인은 링 모양의 주행 트랙을 갖고 있는 고정식 크레인입니다. 왼쪽 사진은 링크레인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음의 피보트 부와 카운트 웨이트가 선회하는 그런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한국의 울산 S-오일 증설 현장에서 적용된 5,000톤급 링크레인입니다. 중량이 2,100톤, 높이 103m의 증류탑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미국 원전에서 적용된 3,200톤급 링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원자력 현장에서 경락 건물 라이너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브라질에서 P76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진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선박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제작에 사용된 그 크레인은 5,000톤급 링크레인이고요. 이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00톤에서 2,000톤에 이르는 모듈을 30개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작업 반경은 250m까지 작업이 가능했고요. 360도 선회가 가능합니다. 이 크레인은 설치 면적이 작고 인양 능력이 최대 5,000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의 한정된 공간에서 미리 단위로 정밀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수 양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양중 장비 중 첫 번째 잭업 시스템입니다.
잭업 시스템은 인양물 하부에 특수 블록을 반복 삽입을 해서 수직으로 인양물을 밀어 올리는 장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노후 교량 철거 현장의 바지선 위에서 잭업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교량을 하역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좀 더 동영상을 통해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블록을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화물 하부에 삽입을 합니다. 교량 상판 설치를 위해서 위치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SPMT 위에 잭업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운반을 한 다음에 잭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잭업 시스템 적용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홍콩 국제공항 탑승동 연결 브리지로서 약 5,700톤입니다. 이때 SPMT를 사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잭업 시스템을 설치해서 잭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14.3m 인양 후에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벨기에 교량 프로젝트의 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양중 장비 중 두 번째 스트랜드 잭입니다. 스트랜드 잭은 와이어를 잡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해서 화물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비입니다. 왼쪽 사진은 스트랜드 잭의 기본 구조로 탑 앵커, 그 다음에 유압 실린더가 있고요. 보텀 앵커로 되어 있습니다. 탑 앵커는 와이어를 당기기 위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당김을 반복 작업하기 위해 탑 앵커가 와이어를 놓고 다시 자리를 잡는 동안에 보텀 앵커가 와이어를 빠지지 않게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스트랜드 잭을 수평으로 배치한 그런 장면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현수교 상판을 인양하기 위해서 스트랜드 잭을 적용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앵커가 와이어를 잡고 유압 실린더가 확장하여 와이어를 위로 당겨줍니다. 당김을 반복하기 위해 유압 실린더가 수축하는 동안 탑 앵커는 와이어를 놓습니다. 이때 보텀 앵커는 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해서 와이어를 당겨 올리게 됩니다. 내릴 경우는 이런 동작을 반대로 하면은 내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랜드 잭 적용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두바이의 850톤짜리 스타디움을 스트랜드 잭 18개를 이용해서 설치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아제르바이잔의 한 호텔 스카이브리지 2100톤짜리를 120m 높이에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850톤 잭업 시스템을 4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양중 장비 중 마지막으로 타워 리프팅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워 리프팅 시스템은 2개 이상의 수직 타워에 리프팅 장비를 설치해서 화물을 양중하는 장비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리프팅 장비로서는 스트랜드 잭, 잭업 시스템, 클라이밍 잭 등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니켈 생산 설비 모듈을 설치하는 장면으로서 여기 타워가 있고요. 타워 안에 잭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듈을 수직으로 양중 후에 스키딩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MT가 모듈을 운반해서 타워 하부의 리프팅 거더 위에 놓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SPMT로 모듈을 거더 위에 하역을 하고요. 거더와 거더 사이에 보강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강빔이 설치되면은 잭업을 할 때
보강을 하기 위해서 쿼더를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잭업 장비를 이용해서 모듈을 소정의 위치까지 인양을 합니다. 인양 후 스키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종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잭업 장비는 유압 배럴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으로서 원하는 위치까지 4배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딩 시스템 네일을 깔고 원하는 위치까지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듈화 시공 장비와 시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에서 모듈화 시공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변화 요구를 토대로 모듈 시공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듈 시공 확대 측면에서 보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모듈 상품의 확대와 모듈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듈 시공 장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법과 장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듈 적용 최적화입니다. 모듈화 시공은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법과 장비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자동화입니다. 모듈화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수준의 모듈화 품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 시공을 모듈화로 대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앞으로는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 기술자들도 미리미리 관련 기술을 배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